나이 들어서도 보고 싶은 부모가 있다. 그 부모는 늘 아이의 머리 위에 떠 있는 별과 같다. 길 잃은 밤에 방향을 알려주는 북극성 같다. 돈보다 기억이 먼저 떠오르고 집보다 목소리가 먼저 생각난다. 우리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비결은 거창하지 않다. 하루 동안 내가 어떤 말투로 이야기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리고 자식과의 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지켜냈는지. 그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부모의 모습은 천천히 기억된다. 벽돌 하나하나 쌓아 집을 짓듯 오늘의 작은 말 한마디, 서로의 공감이 쌓여 좋은 관계가 된다. 작은 것들이 쌓여 신뢰가 된다. 신뢰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어느 날 자녀가 문득 당신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다면 그건 무엇 때문일까? 함께 먹었던 저녁 식탁의 따뜻함 때문일 수도 있고, 힘들 때 건네준 조용한 위로 때문일 수도 있다. 혹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준 그 인내 때문일 수도 있다. 부모는 자식의 기억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는가? 무서운 사람으로 남는가 아니면 그리운 사람으로 남는가? 그 차이는 생각보다 작은 데서 갈린다. 다산 정약용도 삶으로 이를 증명했다. 그는 유배 18년 동안 강진에서 공부하고 쓰고 가르쳤다. 1801년부터 1818년까지 자식들 곁을 떠나 있어야 했던 긴 세월. 그 사이 수많은 글을 남기고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들은 훗날 묶여 전해진다. 아버지가 멀리 있어도 관계를 놓지 않으려 애쓴 기록이다. 정약용은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들의 뜻을 꺾지 말라. 강요는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다. 그는 멀리서도 자식을 존중했고 믿어주었고 기다려주었다.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토로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아픔을 자식에게 짐으로 지우지도 않았다. 그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일러주었을 뿐이다. 그 편지들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아름다운 대화로 남아있다. 정약용은 사람은 각자의 길이 있으니 억지로 끌어당기면 함께 넘어진다라고 말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다. 나이 들어도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되는 방법 7가지. 자식이 진심으로 찾아오고 싶은 부모, 함께 있어도 편안한 부모, 떠나 있어도 그리운 부모가 되는 길을. 다산의 지혜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려 한다. 나무를 키울 때 지나치게 돌보면 뿌리가 약해진다. 햇빛도 바람도 스스로 견디게 해야 단단하게 자란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설 힘을 잃는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큰아들 학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되 그 뜻을 억누르지 말라. 억지로 끌면 함께 넘어진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부모는 한 발 물러서야 한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여전히 자녀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려 한다. 누구 만나는지, 돈은 어떻게 쓰는지, 주말엔 뭐 하는지 묻고 간섭한다. 그 친구 괜찮은 애야? 그렇게 돈 쓰면 어떡해? 주말에 집에만 있으면 안 되지. 이런 말들이 자식을 숨막히게 만든다. 정약용은 아들 하규에게도 이런 편지를 남겼다. 내 뜻대로 살아라. 다만 의를 저버리지 말고 사람 노릇을 잃지 말라. 그는 아들의 선택에 대해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자 했다. 부모의 역할은 평생 자녀를 이끄는 게 아니라 언젠가 홀로 설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그들에겐 이미 그들만의 세상이 있다. 직장 동료도 있고, 친구도 있고, 배우자도 있다. 부모는 그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야 한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조언하지 말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나서지 말아야 한다. 경계를 지키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가장 성숙한 사랑의 형태다.
부모가 물러서면 자식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온다. 간섭받지 않으니 편안하고, 존중받으니 고맙고, 믿어주니 더 의지하고 싶어진다. 정약용은 지나친 걱정은 자식을 약하게 만든다. 믿어주는 것이 진짜 힘이다 라고 말했다. 자식을 믿어주는 부모는 언제나 환영받는다. 반대로 의심하고 간섭하는 부모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부담이 된다. 오늘부터 한 발 물러서 보자. 자식이 먼저 말 걸어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 거리가 오히려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든다. 존중받는 자식은 부모를 더 자주 찾아온다. 자식과 대화할 때 부모는 듣기보단 가르치려 든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내 말 좀 들을 걸 그랬지. 요즘 애들은 다 그래 같은 말이 먼저 튀어나온다. 그 순간 자식은 입을 닫는다. 더 이상 부모에게 속마음을 꺼내지 않는다. 부모는 조언을 주고 싶어 하지만 자식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이해받는 느낌이다. 정약용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말하는 자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소용없다. 그는 상대의 처지와 마음을 먼저 이해한 뒤에야 조언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감정까지 함께 느끼는 일이다. 자식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듣고 감정을 먼저 알아차려라. 많이 답답했구나. 그 말이 상처였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평가는 멈추고 요약으로 되물어라. 내가 맞게 들었는지 말해줘라고 물으면 자식은 더 솔직하게 얘기한다. 판단받지 않는다는 안전함이 마음의 문을 연다. 정약용의 편지 곳곳엔 아들들의 마음을 헤아린 흔적이 가득하다. 내가 외롭고 두려울 것을 내 어찌 모르겠느냐라며 먼저 감정을 인정해 주었다. 인정은 공감의 시작이다.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다. 그 한마디가 자식에겐 세상 어디서도 얻지 못한 안정감을 준다. 귀를 열고 입을 닫을수록 자식은 더 많이 말한다. 조용히 들어주는 부모 앞에서 자식은 비로소 진짜 속마음을 꺼낸다. 사실은요, 진짜 고민은요라는 말이 나온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느낌, 틀려도 비난받지 않는 안전함. 그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오늘 자식과 대화할 때 조언은 잠시 접어두고 그저 들어만 주자.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자.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자.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아? 그 한마디가 자식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된다. 그 침묵 속에 진짜 대화가 흐른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다. 가장 가까운 곳을 보살피지 못하는 것을 뜻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부모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부모가 불행하면 자식도 짓눌린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바쳤어라는 말만큼 자식을 무겁게 만드는 말은 없다. 자식은 부모의 행복까지 책임질 수 없다. 정약용. 그는 40세에 유배를 떠나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강진에서 보내야 했다. 억울하고 외롭고 힘든 날들이었지만 그는 학문을 멈추지 않았다. 매일 새벽 일어나 공부하고 책을 쓰며 스스로를 가꾸었다. 그는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썼다.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람됨의 시작이다. 경전 공부에 힘쓰고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야 남을 감화시킬 수 있다. 그의 삶은 자식들에게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되었다.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아들들도 같은 태도를 배웠다. 유배라는 절망 속에서도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한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자유롭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취미를 갖고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자식은 비로소 죄책감 없이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다. 나이 들었다고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다. 스마트폰 배우는 것도 좋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고 산책하며 사진 찍는 것도 좋다. 정원 가꾸기,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무엇이든 좋다. 부모 스스로 즐거운 일을 찾아 하루하루 채워가는 모습이 자식에겐 가장 큰 안도감이 된다. 우리 부모님은 당신들만의 삶을 즐기고 계시네라는 생각이 들 때 자식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가 자녀도 소중히 여긴다. 반대로 자신을 희생만 하는 부모는 결국 자식에게 그 희생을 요구하게 된다. 오늘부터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자. 자식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하나를 시작해보자. 그 작은 변화가 가족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도 학문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말자. 마른 나무에도 꽃이 핀다는 말이 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기적은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 기적의 씨앗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다. 나이 들수록 불평이 늘어난다. 몸도 아프고 세상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섭섭하다. 그러나 불평만 하는 부모 곁엔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탈모까지 겪었다. 누구라도 좌절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적었다. 감고 빚는 수고로움이 없고 백발의 부끄러움도 면한다. 탈모조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었다.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낸 것이다. 자식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부모는 사랑받는다. 막연하게 고맙다보다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바쁜데도 주말마다 전화해줘서 고마워. 내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에 감사하면 자식은 자신의 행동이 진짜 의미 있었다는 걸 느낀다. 칭찬도 마찬가지다. 자식이 잘한 일엔 아낌없이 인정해주되 부모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말해보자. 그 일을 잘 해냈구나 보다는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걸 보니 엄마는 내 끈기에 감동했어.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녀가 이룬 결과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본 부모의 마음을 함께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칭찬이 훨씬 더 진심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걱정 대신 신뢰를 표현해보자. 괜찮겠어? 잘할 수 있겠어? 라는 걱정 섞인 말보다는 내가 그동안 보여준 능력이라면 이번 일도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믿어라고 말하는 것이다. 믿어준다는 말 한마디가 자식에겐 날개가 된다. 그리고 유머를 잃지 말자. 웃음은 모든 긴장을 풀어준다. 나이 들수록 진지함보다 여유가 필요하다. 사소한 일에 화내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웃어넘길 줄 알아야 한다. 자식이 실수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젊을 때 그랬어라고 웃으며 넘기는 부모가 편안하다. 유머는 관계의 윤활유다. 무거운 대화도 가볍게 만들고 긴장된 분위기도 부드럽게 바꾼다. 오늘 자식에게 감사 한마디, 칭찬 한마디, 그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건네보자. 오늘 와줘서 고마워. 내 덕분에 집안이 환해졌어라고 말해보자. 그 따뜻함이 가족을 더 가깝게 묶는다. 정약용이 절망 속에서도 긍정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와 칭찬과 유머로 가득한 부모가 되어보자. 물은 그릇의 형태를 따라 담긴다. 자녀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보여주는 관계의 모습 그대로 담아낸다. 사랑하는 사이라도 의견은 부딪힌다. 갈등이 없는 집이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법이 있는 집이 건강하다. 단, 싸움의 무대는 자녀 앞이 아니다. 부부 싸움은 어느 가정에나 있다. 그러나 그 싸움을 자식 앞에서 하는 순간 자녀에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된다. 부모의 높아진 목소리 하나하나가 자녀의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힌다. 그 못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빠지지 않는다. 어릴 적 부모가 다투는 모습을 본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 장면을 또렷이 기억한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아내 홍혜환과 떨어져 지냈다.
그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와 시를 통해 늘 그리움과 미안함을 표현했다. 부인은 1806년 겨울 시집 올 때 입었던 다홍치마를 남편에게 보내며 그대와 이별 7년 서로 만날 날 아득하네라는 시를 썼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 자녀 앞에서 배우자를 비난하는 말은 절대 해선 안 된다. 너희 아빠는 원래 그래. 엄마는 맨날 저 모양이야 같은 말은 자녀의 마음에 깊은 혼란을 준다. 자식은 부모 모두를 사랑하는데 한쪽이 다른 쪽을 공격하면 어느 편도 들 수 없어 괴로워한다. 부부 갈등은 두 사람만의 문제다. 자식을 끌어들이거나 자식 앞에서 해결하려 들지 마라. 그래서 둘만의 원칙을 세워라. 논쟁은 자녀가 없는 자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진행한다. 방 안에서 혹은 산책하며 둘만의 시간에 조용히 풀어야 한다. 자식은 부모의 관계를 보며 사랑을 배운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배우고 다투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배운다. 부부가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높다. 반대로 불화 속에서 자란 아이는 불안하고 위축된다. 오늘부터 배우자와의 갈등은 자녀가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해결하자. 우리 방에서 얘기하자. 산책하면서 이야기 나눠보자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안전함을 느낀다. 그 배려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안정이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 그것이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교육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추억이다. 추억은 다시 떠올리고 싶은 장면의 총합이다. 함께 웃었던 순간, 손잡고 걸었던 길, 나눴던 따뜻한 대화들이 자식의 마음속에 평생 남는다. 정약용은 40세에 유배를 떠나 18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가장 그리워한 곳은 부모와 형제, 처자식이 있는 고향 마제였다. 함께 책을 읽던 날, 산에 올랐던 날, 밤늦도록 이야기 나누던 그 짧은 시간들이 유배지에서 그를 지탱해 주었다. 좋은 추억은 가족의 뿌리가 된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힘들고 외로울 때 그 추억이 자식을 지탱해 준다. 우리 가족은 따뜻했어라는 기억 하나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준다. 많은 심리학 연구들이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한 긍정적인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높여준다고 증명한다. 따뜻한 가족 간의 추억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안정감의 원천이 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만들어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추억을 만들까? 특별한 여행이나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된다. 돈이 많이 들 필요도 없다. 함께 밥 먹으며 나눈 소소한 이야기, 산책하며 본 노을, 명절에 함께 만든 음식,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쌓여 추억이 된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과의 시간을 미루지 마라. 나중은 없다. 지금 함께 앉아 차 한 잔 마시고 오늘 있었던 일 나누고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시간이 쌓여 훗날 부모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참 좋았어라는 기억이 된다. 정약용의 삶이 200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되는 건 그가 남긴 기록 덕분이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아들들에게 수없이 많은 편지를 보냈다.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가족의 작은 기록을 남겨보자.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짧은 메모 하나, 녹음된 목소리 하나가 훗날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오늘 자식과 함께 작은 추억 하나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순간을 기록해 보자. 그게 진짜 유산이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추억은 떠올릴수록 더 선명해진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사과도 마찬가지다. 높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낮은 자세로 내려갈 때 관계는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부모도 사람이기에 실수한다.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 냈고,
상처 주는 말을 던졌고 오해했던 일도 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사과하지 못한다. 부모인데 무슨 사과를 해? 다 너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이런 생각이 사과를 가로막는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벗을 고르는 일이 바르지 못하여 서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내가 옛날 친히 사귀던 사람들이었기에 이 점을 반성하고 있다. 세상이 인정하는 학자였지만 그는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않았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과하는 모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그때 내가 너무 심했구나. 미안해. 라는 말 한마디가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운다. 자식은 부모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는다. 다만 솔직하고 진심 어린 모습을 원한다. 잘못을 인정하는 부모를 보며 자식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법을 배운다. 반대로 절대 사과하지 않는 부모를 보면 자식도 고집스러워지고 관계는 경직된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사과의 핵심은 책임에 대한 인정이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상대방의 분노가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사과는 굴복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다. 내가 틀렸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는 성숙함이다. 오늘 자식에게 미안했던 일이 있다면 용기 내어 말해보자. 그땐 내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미안해라고. 변명하지 말고 그런데 너도라는 말을 덧붙이지 말자. 그냥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만 전하면 된다. 그 한마디가 쌓였던 응어리를 풀어주고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게 만든다. 부모가 먼저 사과할 때 자식도 부모에게 한 발 다가온다. 그 따뜻한 용기가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는다. 등대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항구로 돌아온다. 부모도 그렇다.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나이 들어도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되는 건 어렵지 않다. 거창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을 조금씩 바꾸면 된다. 자녀의 삶을 존중하고 경청하고 스스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갈등을 숨기고 추억을 쌓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 7가지가 모여 자식이 우리 부모님은 참 좋으시다고 느끼게 만든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 긴 세월 동안 자식들과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편지와 가르침은 아들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자식은 성장하면 부모 곁을 떠난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살아가다 힘들 때, 외로울 때, 누군가 그리울 때 자식은 문득 부모를 떠올린다. 그때 떠오르는 얼굴이 따뜻하다면, 그 품이 편안했다면, 그 목소리가 다정했다면 자식은 주저없이 찾아온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자. 자식의 선택을 인정하고 말할 때 귀 기울이고 나 자신을 돌보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부부끼리 다툴 땐 조용히 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잘못했을 땐 솔직하게 말하자.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자식이 언제나 찾아오고 싶은 부모, 늘 보고 싶은 부모를 만든다. 정약용의 삶이 그랬듯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필요한 분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음에 남은 한 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